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 스파이샷이 공개됐습니다. 2018년에 EQ900 G90으로 바뀔 때 페이스리프트 했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EQ900 G90 이게 완전히 새로운 차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만큼 풀체인지에 가까운 페이스리프트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름도 바뀌었으니까 뭐 당연히 이거 신차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신차가 아니에요. 이제야 신차가 나오는 거죠. 이번에 나오는 G90이 코드명이 RS4예요. RS4 너무 타이어 이름 같긴 한데 어떤 차인지 한번 직접 살펴보시죠. 네, 놀랍게도 신형 G90의 사진은 지금 공개된 게 별로 없어요. 딱 한 장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봤더니 이게 테슬라 모델 3 사진이에요. 테슬라 모델 3의 사이드 미러고 빨간색이고 여기 크롬이 블랙으로 돼 있어. 이거 내가 차주분 이런 분 아는데 혹시나 하고 여쭤봤더니 지인분이 찍은 사진이시네요. 찍은 장소를 보면 뭔가 많은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찍은 장소 어딘 것 같으세요? 여기가 마곡 LG 사이언스 파크 앞입니다. LG에 뭔가를 쓰는구나. 약간 LG의 어떤 전장기를 쓰나?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요번에 제네시스 G90은 초대형 디스플레이를 LG OLED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아마 요번에 S클래스 나오는 거 보면 대형 디스플레이가 LG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잖아요. 그것과 같은 게 여기 쓰이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심리적 가심? 네, 그런 거 분명히 있겠죠. 우선 요번에 나온 사진을 좀 자세히 보면요, 사진의 머플러 팁은 이게 제네시스의 머플러 팁이죠. 머플러만 봐도 이제 제네시스인지 딱 알 수 있어요. 제네시스의 그 오각형 머플러를 사용하고 있어서 누가 봐도 제네시스구나 이렇게 한 번에 알 수가 있네요. 휠은 지금 약간 마차살 휠 같이 생겼는데 약간 벤츠 느낌이긴 한데 휠 직경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마 양산 휠 중에서 가장 작은 디자인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차는 지금 승차감을 테스트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전장이나 이런 걸 테스트하는 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작은 휠이 껴져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 유리창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뭐 보이는 게 별로 없죠. 이게 피스가 나눠져 있어요. 쪽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뒤쪽으로 쪽창을 이렇게 작게 내. 이게 뭐냐면 문이 열릴 때 열리는 부분이 살짝 프레임 리스처럼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살짝 보면 어디까지가 열리는 건지 조금 애매해요. 지금 뒷좌석의 창문이 3개로 갈라져 있는데 굳이 갈라질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뒤쪽에 유리 중간이 잘라지면서 열려. 아주 독특한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파나메라 같으면 원래 프레임 리스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G90 같은 차가 여기 갈라지는 거는 아주 특이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창문이 이 중간에 창문 가운데 프레임이 하나 있잖아요. 요거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왜 프레임 있냐? 이거 불편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여기 갑자기 기둥이 있다, 가운데 불편해,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기둥이 있고 요 뒤에도 기둥이 있는 거예요. 유리창 하나로 보이지만 사실 여기 갈라져서 기둥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쿼터 글래스가 하나 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기둥이 있는 장점은 뭐냐? 창문이 끝까지 다 내려갑니다. 창문 끝까지 다 내려가는 게 중요한가? 중요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내려가나요? 하고 저희 시승기 할 때마다 뭐 해줬지? 파나메라 신형이 오늘 발표되는군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쪽 도어하고 뒤쪽 도어를 보면 뒤쪽 도어가 훨씬 더 커요. 사실 이런 자동차 보면 뒷좌석용 자동차잖아요. 뭐 흔히 슈퍼 드리븐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아마 뒤쪽을 조금 더 넓은 도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쪽 디자인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보닛이 어떻게든 이 안쪽에서 이렇게 보닛이 열리잖아요. 보닛을 끝까지 뽑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옆으로도 거의 이만큼을 더 뽑고 있어. 이게 현실이라면 너무나 큰 영역이 한 덩어리예요. 이게 정말 소형차, 뭐 예를 들면 뭐 아우디 TT 뭐 이런 정말 특이한 차들이 이렇게 팬더가 앞쪽 전체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작은 차들이 가능한 거, 그리고 큰 차 중에 이런 게 가능한 차는 벤틀리는 더하죠. 이 헤드램프 있는 데까지 다 한 덩어리로. 벤틀리는 이렇게 잘라놓긴 했어요. 잘라놓긴 했지만 어쨌든 요 옆이 한 덩어리라서 굉장히 특이한 느낌이긴 한데, 요런 데 파팅 라인이 있는 거는 특이한 거거든요. 특히 대형차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면 진짜 엄청난 가공 능력이 생겼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전면, 후면, 측면 봤을 때 단순하게 그냥 기존에 있었던 제네시스의 약간의 진화 이런 게 아니고요. 완전 혁신적 변화 이런 게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외관을 잠깐 봤는데 사실 외관에서 보이는 거 별로 없죠? 그러면 이 차에 뭐가 추가됐을까? 이런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사들을 보면요. 아니 이게 사실일까 싶은 게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세계 최초로 2개의 라이다를 장착한대요. 라이다가 비싸잖아요. 하나 붙이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나? 2개 붙이면 2배로 더 뭔가 잘 측정하나요? 라이다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레이더는 다 아시죠? 레이더는 이렇게 전파를 이용해서 거기에 비행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라이다는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 물체가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거 당연하고 주파수가 훨씬 높기 때문에 레이더에 비해서 훨씬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요. 레이더가 좋은 점은 레이더는 우리가 전파하고 빛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전파는 어떻게 써요? 전파를 내가 손으로 가리면 가려지나요? 안 가려지잖아요. 빛은 손으로 가리면 가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라이다 센서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제대로 작동 안 됩니다. 점점 작동이 떨어져요. 반대로 레이더는 빛이나 이런 것에 상대적으로 훨씬 강하고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차를 잘 센싱합니다. 그리고 더 넓은 영역을 쉽게 커버할 수 있어요. 레이저는 아주 좁은 영역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레이저 센서 같은 거 보시면 차 위에 뭐가 막 돌고 있잖아요. 요만큼밖에 못 보니까 요걸 빨리 돌려서 이 센서를 빨리 돌리면서 측정하니까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얘는 측정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빨리 돌아야 되고 기계 장치니까 당연히 고장이 나고 비쌀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다를 이용하는 거는 사실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라이다 없이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뭐 테슬라가 미쳐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인텔의 모비라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수도 라이다라고 해서 가상 라이다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라이다는 아닌데 스테레오 카메라만 이용해서 마치 라이다처럼 작동되도록 하는 그런 센서들을 지금 많이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 라이다가 훨씬 더 좋다라는 진영이 있고요. 아니다 이게 안전인데 확실히 이건 라이다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진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진영이 확실히 이겼다라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라이다가 무조건 우월 이거 아니고요. 수도 라이다가 무조건 우월 이것도 아니에요. 둘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다를 더 많이 넣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더 나은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라이다를 2개 장착했다. 그것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라이다가 2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붙인다는 얘기인가? 보통 360도 라이다를 써야 되는데 얘는 120도 라이다니까 120도 라이다를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붙이면 240도를 금지하겠다? 이런 뜻인가? 그리고 요번에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을 실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1개의 카메라 그리고 1개의 레이더 그리고 2개의 라이다 이렇게 해서 퓨전 센싱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의 센서로 봤을 때 긴가민가해. 그럼 2개의 센서로 봐서 확실히 걔구만. 3개의 센서를 다 활용해서 걔 맞네. 저거 사람이네 확실히. 지나가는 광고판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사람이네 라는 걸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게 퓨전 센싱의 특징입니다. 이 센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더 높아지는 것만큼은 확실하겠죠. 일론 머스크는 못생겼다. 일론 머스크가 그랬어요. 이제 라이다 센서를 적용하면 무조건 실패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비싸서, 두 번째 이유 못생겨서. 아니 라이다 센서한테 인신공격을 하고 그러세요. 근데 맞죠? 어글리하다고 얘기했는데 네, 어글리합니다. 맞아요. 이거를 차에다가 장착하고 달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라이다를 달고도 굉장히 멋있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뭐 패러데이 퓨처 같은 경우도 본닛 위에 라이다가 있긴 한데 이 라이다의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그 주변에 라이팅을 해서 오히려 이 라이다가 있음으로 해서 다음 세대 자동차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멋있는 디자인을 하기도 했죠. 다양한 센서가 나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카메라, 레이더 이런 거 누가 공급하냐 이런 분 계신데 만도가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만도 연구소를 한번 찾아갈 기회가 조만간 생길 것 같은데 안 생기면 어떡하지? 만도 분들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 카메라, 레이더, 자율주행에 대해서 얼만큼 발전하셨는지 꼭 한번 직접 뵙고 싶어요. 영상 보시면 꼭 한번 저희 초청 좀 부탁드리겠어요. 라이다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많이 싸졌다고 해요. 라이다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자동차에 쓰는 라이다가 많이 싸져봤자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라이다를 썼다고 해서 막연히 그냥 굉장히 비싸겠지 생각하시면 오산이시고요. 벨로다인 같은 경우에
요즘 가격이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뭐 수천만 원, 수억 원 뭐 이렇게까지 갔었잖아요. 이제는 수십만 원짜리 라이다도 나옵니다. 당연히 해상력도 낮고 볼 수 있는 범위도 작고 밖으로 드러나서 막 돌고 뭐 이런 라이다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거, 이런 라이더가 저렴하게 나오고 있어서 아마 벨로다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갔을 때 라이다 벨로다인 쓰시죠? 그랬더니 벨로다인 비싸서 못 쓰고요, 저희 코너지 씁니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마 벨로다인도 저가 제품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는 벨로다인을 쓴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도 궁금하시죠? 뭐 여러가지 궁금한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 이 G90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혀 확실하지 않고 요번에 나올 가능성은 제로, 아마 앞으로 언젠간 나올 가능성도 있다 라는 정도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했어. 이 G70, 이 G80, 이 G90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EQS라는 게 있잖아요. S클래스 정도 크기인데 EQ다, 이런 차가 있거든요. 전기 S클래스가 나오는데 전기 G90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죠. 그래서 아마 전기 G90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저희 모카가 갑자기 직원이 1000명이 넘어, 그럼 막 거대 기업이 됐어. 와, 막 빌딩이 막 몇 개야. 이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아무 차나 탈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일본 차 타거나 이렇게 하기 되게 부담스럽겠죠. 대배기량 차 타는 거는 정말 부담스러워요. 아니, 환경을 네가 망친다는 거냐? 아무리 회장이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제가 회장된 입장에서 당연히 전기차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G90이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인물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전기차로 빨리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좋든 나쁘든 간에 내놓으면 어쨌든 분명히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EQS도 나오는 거고요. 이 G90도 그런 의미에서 꼭 나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미래의 얘기고요. 지금 당장 주행하는 이 차는 머플러가 이만하잖아. 머플러가 이만하니까 네, 전기차 절대 아닙니다. 회장님들은 차 팔 때 어떻게 해요? 회장님들이 차 파실 때 아마도 헤이딜러 쓰시겠죠. 헤이딜러 쓰지 않을까? 아니, 회장님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더 받고 싶지 않겠어요? 시세조에 보면 도대체 얼마일까? 제네시스 G90 가격은 6,320에서 7,825만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이거는 이분들이 사가는 가격이에요. 이 가격에 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전에 3.0T라고 써있는 G90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거든요. 3.0 터보 G90은 없는데, 근데 3.0이라는 숫자는 좀 중요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3.0에 딱 제한하는 이유는 중국이 3.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세금을 막 때려요. 아우디나 뭐 이런 차들 보면 뭐 3.3 이런 식으로 나오는 차들 있잖아요. 중국에 가면 다 3.0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맞추려면 어쨌든 3.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3.0으로 만들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기사 보니까 5.0 V8 엔진에 이어서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된다고요? 제네시스 에어 서스펜션이 처음 들어가는 건 아니죠. 1세대 제네시스에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됐었어요. 그때 제네시스 에어 서스펜션 나쁘지 않았고요. 꽤 빠르게 움직이는, 그때 당시 에어 서스펜션 다 조금씩 느렸는데 얘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전 좋다고 생각됐고요. 지금 뭐 벤츠, BMW, 아우디, 뭐 렉서스 다 들어있잖아요. 이제라도 넣어줘야지. 왜냐면 고속에서는 차체를 낮추고 저속에서는 차체를 좀 높이고 바닥 긁히지 않게 할 수 있고 또 서스펜션이 그렇게 움직이는 영역이 좀 있어줘야 과속 방지턱 넘기 전에 약간 서스펜션을 올려서 지나가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니까 좋은 거죠. 네, 출시 시점은 이르면 내년 말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말까지 기다리기 너무 먼 것 같아요. 현기증이 날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90 정말 비싸잖아요. 뭐 7,900만 원부터 시작해요. 엄청나게 비싼 자동차고 뭐 1억이 넘는 옵션도 있는데 그런데도 엄청나게 팔립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제네시스, 현대차 이런 걸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당연히 현대차 직원들이 있을 거고요. 현대차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국회의원들이 외제차 탄다?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공무원들, 그 많은 분들이 아마도 국산차가 아닌 차를 타는 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기업의 사장들도 마찬가지죠.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제네시스 어떤 식으로 내놔도 팔릴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판매량 일단 충분합니다. 2019년에 17,000대 넘게 팔았어요. 올해도 5,000대 넘게 팔았죠. 사실 이 정도면 충분히 뽑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잖아요. 미국 시장에도 충분히 팔아야 됩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이미지를 견인할 수 있는 자동차로 이제는 제네시스 G90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쌓아야 하는데 그것도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oker.